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7월 31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적으로 마구 밀어붙여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됨으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 공개 변론을 했는데 여기에는 국회 측에서는 청구인 측으로 정청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청구인 측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서 양측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양측이 모두가 한쪽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탄핵할 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듣고 있던 헌법재판관이 듣던 국회에게 역할을 다 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던 김형두 재판관이 1년 넘게 국회 측에서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방통위 국회 추천위원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방통위가 국가기관인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회의 철회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라고 이렇게 정청래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방통위가 필요 없는 기관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추천하지 않았나?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 추천 몫이 세 사람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양쪽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천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는데 또 그렇게 과거에도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방통위가 스톱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방통위가 필요 없는 기관이냐 이렇게 정청래에게 바로 따져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일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딱 보니까 김형두 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완전 직격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자, 국회가 뭔데 방통위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여기도 추천하지 않고 있냐. 자, 헌법재판소도 9명이 정원인데 지난번 10월 달에 3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3사람을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9명 정원인데 자, 6명 뿐이고 방통위원회도 5명 정원, 5명이 정원인데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여기 보니까 국회에서 추천 몫이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국회가 방통위원 3명, 헌법재판관 3명 추천하지 않고 있나?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나?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려버리니까 정청래가 벙 쪘습니다. 자,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사람만으로 의결하는 행위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원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추천하지 않고 2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방통위원회는 5사람인데 지금 대통령 몫으로 2사람이 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3사람은 국회의 몫으로 즉 여야 합의해서 3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행보를 봐서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기피 신청에 기각을 했다. 자, 그래서 이게 MBC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과거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 홍은연이라고 하는 언론단체의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론단체의 회원이었는데 거기 출신들이 뭐 KBS든 또는 MBC의 이사로 왔다. 자, 그러면 그게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론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방통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도 민원연 단체에서 아예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민원연 단체 출신이고 최민희도 민원연이라는 단체 출신입니다. 그래 놔놓고 자기들한테는 괜찮고 자기들 할 때는 괜찮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본인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면으로 지금 방통위원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하는 것이 크게 헌법 수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통입법 의결 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다. 제적 정족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명 중에 제적 정족수, 그러니까 2사람 있으면 2사람 중에 1사람이 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2사람 중에 과반수, 그러니까 1사람이 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핵 소추 권한이 남용될 경우에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위배 내용이 파면할 정도가 되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도 빨리 조속히 기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병이 걸리다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번에 탄핵했고 검사도 탄핵해가지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에 대해서도 결정을 못한다. 정족수가 7명이 돼야만 된다. 자, 이렇게 자, 6명 가지고는 심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적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자, 이걸 헌재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인용을 해가지고 자, 6명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어제도 심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 쭉 들어보니까 완전 국회가 지금 정청래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가기관을 이렇게 마음대로 스톱시켜 놓고, 그래 놓고 국가기관은 없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없어도 되나,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지금 9명인데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기능을 안 해도 되나? 국회가 그렇게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 국회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취임하고 난 뒤에 바로 안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가 최소 과반수를 채우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 측이 말한 것처럼 여기 의결 정족수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통입법은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적위원,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적한 사람, 그날 출석한 사람의 과반입니다. 자, 그러면 2명이 출석하면 1사람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3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진숙 위원장이 6인 체제도 여기도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빨리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변론 기일은 12월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3일로 이렇게 2차 변론 기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방통위원 직원에 대한 정인 신문까지 하고 난 뒤에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초가 되면은 이 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본격적으로 공영방송 MBC 등의 이사진에 대한 선임, 해임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이준석 위원장이 복귀가 되면 MBC 등의 이사진에 대한 선임, 해임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무리하게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정청래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완전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